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창의력 팡팡 도전창의 퀴즈왕의 은쌤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3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 연결점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도루묵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 여러분들 도루묵이 생선인데 어떤 생선인지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 생선의 이름이 왜 도루묵인가에 관한 사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피난길에서 너무 고생하고 배도 고프고 시장한 상태에서 한 어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자, 그 어부는 왕께 꽁보리밥과 도루묵을 바쳤죠. 자, 그래서 왕은 이 도루묵을 먹게 됩니다. 와, 너무 맛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어부는 이 생선은 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부가, 아니, 이런 맛있는 생선에 묵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이 생선을 은어라고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묵은 은어로 바뀌어서 사람들 사이에 불리우게 되었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궁궐로 돌아간 선조는 이 묵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묵의 맛있었던 맛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의 맛이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먹고 싶을 때 있죠. 자, 그래서 선조는 궁궐에서 묵을 먹게 되었답니다. 자, 묵을 먹는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너무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 은어는 무슨 은어냐?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해서 도로, 묵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지금의 발음에 의해서 도루묵이라는 생선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금이 같은 생선의 맛을 다르게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쉬운 문제죠, 여러분. 바로 임금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생선이지만 맛을 다르게 느낀 겁니다. 너무 배고픈 피난길에서는 사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정말 꿀맛이었을 거고요. 진수성찬이 가득한 궁궐로 돌아왔을 때는 묵은 더 이상 최고의 반찬일 수는 없겠죠. 자, 같은 문제를 입장을 다르게 해서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좋은 문제죠.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생선의 이름이 달라졌을 때 과연 그 생선에 대한 어떤 맛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도 달라졌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와 연결시키려면 상황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백성의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처럼 어떤 대상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지 그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원래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했을 때 생성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묵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먹어도 귀하고 또 맛있는 반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묵이 은어로 바꿨을 때, 그리고 다시 도로 묵이 됐을 때 생선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을 때 명칭에 대한 생각을 또 우리 생각을 해보아요. 아마 묵이었을 때는 그저 그런 생선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은어로 바뀐 순간에 왕께서도 정말 맛있다고 해서 은어다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생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도로 묵이 되면 에이, 역시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눈치채셨나요? 오늘 도전 창의 퀴즈왕의 주제는 바로 이름과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자, 2-3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2-3번째 이야기는 같이 동시에 제목을 묶었거든요. 네. 자, 2-3번째 이야기는요, 성공을 부르는 네이밍입니다. 자, 친구들 여러분, 네이밍이 낯선 단어일 수 있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레나운이라는 일본 의류 회사에서 양말을 신제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자, 이 양말의 이름은요, 프레쉬 라이프였어요. 그런데 반응이 미지근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제품의 이름을 통근 쾌족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상쾌한 양말을 통해서 통근, 출근한다라는 컨셉의 양말을 바꿨더니 연매출 5억의 회사에서 연매출 200억의 회사로 바뀌는 그 사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창의력 문제 두 번째를 같이 보시면 이야기 둘의 성공 비법을 같이 분석하는 건데요. 쉽죠, 여러분? 자, 프레시 라이프에서 통분기적으로 바로 이름을 바꾼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네이밍입니다. 자, 네이밍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바로 그 제품이나 대상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자, 마지막 문제는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보는 문제이자 스토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자, 이야기 셋에 보시면 최고의 프랑스 제빵업자가 만든 가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공을 부르는 이름으로 멋지게 네이밍 전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도 지금 36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